AI 산업이 M7과 함께 소위 뭐 XAI가 됐던 모든 산업이 AI화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모인 또 다른 하나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결정체와 산업은 양자 컴퓨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지금 제 나름대로는 관심 있게 놓고 보는 게 1기 때에 자기가 했던 실수를 과연 2기 때는 어느 정도 커버업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에론 머스크나 일단의 그 미래 사업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4.0 사업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참모화시킬 것이냐. 이제 이게 중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또 에론 머스크로 돌아가는 건데, 뭐 굳이 에론 머스크가 아닐 수도 있죠. 뭐 나사도 있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도, 한국우주항공청도 KII죠. 있습니다만 우주산업 이야기를 조금 여쭤볼까 해요. 옛날에 처음 컴퓨터 썼을 때 제 기억에 저 포트란 썼거든요. 아, 프로그램 언어를. 예, 저는 이름만 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으셨죠? 예. 그게 뭐의 약자? 포뮬러 트랜스포메이션의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포트란 그랬는데, 그게 1990년대까지 쓰이다가 결국은 4세대, 5세대 프로그램 언어가 나오면서 이제 멸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폴로 11 우주선에 실렸던 컴퓨터를 보면 아주 재밌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런 보드에 지금 같으면 이제 전자계산기 같은 형태로 컴퓨터가 되어 있던데, 우주 항공 산업을 하려면은 AI와 양자 컴퓨팅은 필수다. X입니까? O입니까? 아니면 충분 조건이다. 더 나아가려면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금 정말 저도 봤더니 옛날에는 막 사람이 계산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컴퓨터가 발전, 컴퓨터가 계산했고, 근데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 AI가 계산을 하는 걸로 가는 건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언론상에 구글이 양자 컴퓨팅 웰로인가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웰로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소개가 되면서 엄청난 이제 양자 컴퓨팅, AI 시대와 함께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2025년이 되면은 좀 더 우리한테 자주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양자 컴퓨팅? 제가 그 양자 컴퓨터 회사를 좀 하나 커버를 했었어요. 아이온큐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포트폴리오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이 회사를 얘기를 드리는 가장 여기 많이 있잖아요. 뭐 리게티도 있고 뭐 퀀텀 컴퓨팅도 있고. 사실 전 구글의 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구글은 초전도체로 양자 컴퓨터를 하고요.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큐빗을 조정하기가 좀 쉽다 그러더라고요. 이온 트랩은. 근데 초전도체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변 초전도체예요. 정말 영하 273도에서 해야 돼요. 사실 현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오류 조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오류 조정을 인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구글의 로드맵을 보면 그 오류 조정 이거는 2단계입니다. 근데 이 뒤에 한 3, 4단계, 4단계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25년에 현실화, 그래서 뭐가 나와서 우리가 써본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구글의 윌로우는 아직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실험실 단계에서 뭐든 할 수 있고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원래 R&D에 대해서 되게 이게 나중에 돈이 될 거냐를 좀 덜 따지고 정말로 이렇게 진짜 기술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하고 있지만, 이거 진짜 초전도 상태에서 진짜 영하 200도 올려가지고 하는 거를 도입하는 거는 내년에 이루어진다.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이 아이온큐 홈페이지에 가서 인베스터 릴레이션, 이제 투자자에 대한 걸 들어가서 PT를 보시면 얘네가 이제 2024년, 5년 이렇게 보여줘요. 25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커머셜라이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업화된 거. 유럽에 5대 설치한다 이게 나와요. 벌써 이거는 이미 공식 뉴스 나온 거고요. 그래서 2025년이 상업화 초기의 원인.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양자 컴퓨터로 정말 뭐 GPU 대체되고 이거는 2050년 절대 아닌데, 상업화 초기로 정말 컴퓨터를 설치해서 해보는 그런 단계가 내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맥킨지 말씀하신 맥킨지에서도 2035년에 2,800조 얘기를 해요. 2035년 정도면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거를 정말 그러니까 큰 라지 시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5년은 10년 전이잖아요. 그 10년 전에 이제 정말로 첫 설치가 이제 시작되는 약간 그런 해로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상업적인 모델이 출시된다. 그러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양자 컴퓨터를 쓸 필요가 있는 업종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기는. 예.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요하겠네요. 남들보다 100번 1초 더 빨리 결정 내리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 이 정도로 컴퓨터에 발전했는데 아직도 그냥 AI를 해가지고 투자 잘했다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가도 또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게 진짜 이상하게 어렵나 봐요. 이게 됐으면은 지금이라도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사람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AI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한 미완의 성공이라 그럴까요? 예, 그렇죠. 갈 길이 상당히 멀고 그다음 왜냐하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엉뚱한 소리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김기한 대표님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술적인 내용 데이터에 담겨진 0과 1이 막 이진법 16진법으로 막 짜개져 가지고 아무 코딩화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하나의 정보로 돌리려 그러면 심리학과 사회학의 발전, 인문학의 발전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사회적 환경 상태에서 어떤 의미의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AI 산업에서의 이거는 뭐 필수 충분 조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 인문학, 심리학 등 많은 학문들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학문이 동시에 발전이 돼야 됩니다. 이거 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뭐 양자 입자론 뭐 이런 거 발전해가지고 상대성, 특수성 이론, 뭐 촉근 이론 이런 거 발전했다고 양자 컴퓨터화나 우주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문은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방금 주신 말씀 중에 그 친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이 0이 몇 개인가를 헤아려 봤더니만 24개. 그래서 10의 24승이면은 10셀티언이라 그러네요. 이거를. 이건 뭐 14년 뭐 이런 14년이 돼요? 14년 맞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단위가 옛날에 참 옛날 사람들이 그 쓰지도 않는 걸 엄청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을요. 불교용에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10에 5승 쓸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 시대에 10에 24를 이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삼천대천성이라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의 몇 승은 말씀 못 하시지만 소천승에는 지구와 같은 은하계 속에 있는 별이 3천억 개 정도가 모여 있고 이 3천억 개가 중천세계에 가면 또 3천억 개가 모여 있고 이게 대천승에 가면 소천, 중천에 있는 3천억 개에 3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게 대천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0의 아까 말씀하신 자를 이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표현은 대부분 불교 쪽에서 나온 용어로 저쪽 힌두교 쪽에서 나온 용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그 시절에 대단하십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위대한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사람 잘 꼬셨습니까? 또 이러다가 또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꼬셨다는 말 썼다고 또 큰일 나게. 저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라고 뭐 다 천주교답다라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이걸 5분 만에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번에 코로나19가 났을 때 그 테네시에 있는 밴드빌트 대학에서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코로나가 났는지를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발견해서 뭐 이렇게 인구가 얼마 죽을 거다 이런 까지 다 계산을 했다 그러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방금 초전도체 방식하고 또 뭐라 그러셨죠? 이온 트랩. 이온 트랩 방식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전도체 방식을 쓰면 영하 273도에서 써야 된다는 이유는 양자가
고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얘는 천방지축으로 막 뛰고 날고 엉망진창으로 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적 개념의 차이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가 각 개인 집에 만약에 PC로 들어와 있다 지금 김기한 대표님 제 집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게 사람의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의 발전은 이게 이만큼을 이렇게 막 많이 넣어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GPU를 몇 개를 넣을 거냐, 이걸 연동해서 얼마나 쓸 거냐 이런 발전이었으면 이 큐비트를 쓰는 양자 컴퓨터는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병렬 연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AI를. 병렬 연산을, 그러니까 원래 병렬 연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PU, GPU를 만든 병렬 연산을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원래 병렬에서 이게 그 큐비트가 뭐 64 큐비트, 뭐 100 몇 큐비트 막 이렇게 이게 그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지수로 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큐비트와 20큐비트는 2배의 차이가 아닌 거죠. 얘는 10승, 얘는 20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10젤티언이 나오고 막 그러는 이게 이렇게 속도 발전이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웬만한 일은 뭐 시간이 걸리지도 않게 답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웬만해서는 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해킹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풀지 못한 암호까지도 풀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게 가면은 일단은 지금 막 예상하는 거는 투자비나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엄청 오버스펙인 거잖아요. 엄청 오버스펙이 지금 막 이렇게 투자해야 될 거를 이거 하나로 해결을 하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비싸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좀 과잉 투자하고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전기도 막 좀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먹는데 이걸 줄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엄청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이게 바이오에서도 계속 연구하는데 지금 AI가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AI가 연구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씩 이제 트라이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막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얘가 이 지도를 읽어서 정말로 뭘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까지 가고 바이오, 말씀 우주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AI 이런 우리가 지금 쉽게 기존의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쪽에서 엄청난 거를 이룰 것 같고요. 와, 이게 퍼스널 컴퓨터가 된 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상상력입니다. AI에 함께 양자 컴퓨팅이 소개된 거는 일단 하나의 맛보기로 왜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한번 시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식감으로 우리에게 던져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AI 산업이 M7과 함께 소위 뭐 XAI가 됐던 모든 산업이 AI화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모인 또 다른 하나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결정체와 산업은 양자 컴퓨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느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셀테니언 같은 속도가 필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어느 시점에 되면 셀테니언 속도로 문제를 왜냐하면 AI로 모인 데이터가 수십억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문학, 사회학, 뭐 경제학, 정치학 이런 모든 언어학 다 망라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딱 이르면 양자 컴퓨터가 딱 본색을 드러내서 다 가져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죠. 그 LLM이 성공할 때 이게 학습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성장하는 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넣으면서 이게 확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정도 컴퓨팅 파워가 없었기 못했던 건데 지금 정도도 사실 지금의 우리 양자 컴퓨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의 슈퍼컴퓨터가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거지 옛날 대비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로 이거를 이뤄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돼서 이거에 또 막 말도 안 되는 배수로 들어갈 수가 있으면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얘가 인식의 전환을 할지도 몰라요. 막 생각지도 못하게 의식이 있는 것처럼 답을 하기 시작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990년에 소위 디지털 혁명을 이루면서 PC 시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 PC, 95년 셀룰라폰,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이렇게 J 점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에 버블이 약간 터져가지고 닷컴 버블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자를 디지털화 기호로 못 읽는다. 이거를 10으로 읽지도 못하고 10 이거 헷갈려갖고 결국 다 터진다. 지구에 있는 컴퓨터는. 그런 식의 아주 엉성한 닷컴 버블
음모론이 펼쳐지다가 2025년쯤이 이르면 이제 AI가 하나의 성숙 이제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25년이 지나고 나면 또는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셔도 좋지만 그렇게 급한 순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AI 관련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가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블록체인 기술에 베이스된 모든 크립토 커런시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 이거는 그냥 쑥 녹아내려 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30년이 기다려진다 그러면 비트코인 팔 시기는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비트코인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로드맵을 미국이 왜 무서우냐.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예. 예, 저 미국 사람들 진짜 무서운 게요. 2008년 서프라임 위기 났잖아요. 예. 제가 워싱턴 DC에 있었을 때입니다. 막 G20 정상회담을 여는데 11월 15일 날 부시 대통령, 11월 4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곧바로 G20 정상회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이명박 대통령도 오고 막 세계 20 정상 와 오는데 그 두통 서클이 마비되고 막 거의 교통 체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하건데 G20 정상회담을 얘들이 급작스럽게 만들었을까 싶어갖고 자료를 막 뒤져봤어요. 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올브라이트 장관, 국무장관, 여성 장관이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앞으로 G7가 되겠어 이거? 물론 그전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야 G7 가지고 세계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니? G13 갈까? 아니야 G23 갈까? G30은 너무 많지. 이 이야기가 2003년도에 쫙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 위기가 딱 터져버리니까 그 데이터가 예. 딱 들어와서 G20이면 되겠네. 예. 전 세계 GDP의 70%를 차지하고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되겠네. G20이 갑자기 만들어져요. 예. 그게 미국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트럼프가 어떻고 에런 머스크의 사이가 어떻고 에런 머스크의 XAI와 구글의 AI와 뭐 메타의 광고론과 메타버스와 NFT와 뭐 이런 모든 이야기는 이미 1960년도에 미국이 하나의 로드맵화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옛날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 걸 괜히 알아가지고 생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은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서로가?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김기한 대표님이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우주산업하고 예. 양자 컴퓨팅에 예. 뭐 스페이스X가 다 알고 계시지만 아까 또 상장이 안 됐다는 것도 말씀 주셨고 예. 우주산업과 양자 컴퓨팅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제가 양자 컴퓨터를 제가 그냥 저는 아이온큐만 좀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 구글도 좋아하는데 구글은 구글로서 좋아하는 거지. 구글이 양자 컴퓨터는 그냥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싸요. 구글이 좀 싸요. 빅테크 많이 중에. 싸죠. 예, 그거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구글을 네. 좋게 보는데. 그냥 양자 컴퓨터만 놓고 보면은 아이온큐를 좋게 봅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한국인이 진짜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31%가 아이온큐의 31%가 한국인이에요. 미국 주식인데 주주의 31%가 한국 사람입니다. 피하십시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고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저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 한국 사람 똑똑하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한 강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이게 제도나 이게 여러 가지 정치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잘 알고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반론하는 분도 엄청 많아요. 벌써 막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구글 된다 분도 있고요, 아이온큐도 있고요. 저도 잘 모르는 게 저도 이렇게 사실 시가총액이 높지 않으면 잘 안 봐요, 미국 회사. 왜냐면은 전 시가총액이 높은 쪽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아니 미국 회사 어차피 우리가 체크도 할 수 없는데 정보가 유통이 안 되면 이 작은 회사들은 주목받는 동안은 많은 정보 유통에 거래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네. 주목을 잠깐 안 받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큰 회사들은 이제 분기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 되게 잘 돼 있고 뉴스가 시시각각 뉴스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클수록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막 리게티도 한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예. 퀀텀 컴퓨팅이라고 여기는 진짜 작은 회사였거든요. 미국에 예. 1억 불하던 회사였는데 여기도 한국에서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많이 샀어요. 예. 그래서 컴퓨팅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퀀텀 컴퓨팅은 진짜 작은 회사고 여기 양자 컴퓨터의 뭐 풀스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되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라서 조금 다른 결로 뭐 될 수도 있는 회사인데 일단 양자 컴퓨터가 되고 나서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사가 여기랑 협력을 해요. 네, 나사가 계약으로 증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전에 시가총액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싸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한 20억 불 정도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무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약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라고도 여기도 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하는데 뭐 기존 컴퓨터 이제 뭐 하드웨어 호환된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뭐 고객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현실성이 아이온큐만큼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기 시가총액 반영이 돼 있죠.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리게티보다 훨씬 크고 여기 뭐 퀀텀 컴퓨팅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여기를 더 지금 작은 회사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추구할지 좀 더 현실성이 빨리 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지는 이제 뭐 투자자 판단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온큐를 제가 공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 몇 번을 드렸지만 이제 2025년에 양자 컴퓨터 원료이 될 수 있는 회사 상업화가 가장 빠르고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결국 이게 앞선 기술은 국방부나 군에서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5,450만 달러가 이렇게 수천만 달러의 계약을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24년, 5년 매출액 컨센서스가 실제로 있고요. 2024년대 25년이 매출이 크게 증가해요. 그래서 물론 그 매출액 대비 뭐 PSR이라고 매출액의 시가총액 몇 배냐 이런 걸 나올 정도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천만 달러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곧 수억 달러 정도의 매출은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를 상대적 현실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온 트랩 방식이 이 초전도체 궁극적 방식보다 이렇게 긴 미래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전자기량 속에서 이 큐비트를 컨트롤하는 방식에 조금 더 현실성이 지금은 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또 좀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제가 우주를 두 개를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스페이스 X를 우리가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 그렇지만 스페이스 X가 지금 이번에 또 라운드를 돌면서 스페이스에서 비상장회사 다 아실 거예요. 비상장회사인데 라운드를 돌면서 비교업 가치가 올라가요. 비상장회사 저희가 보는 상장회사처럼 주가가 나스닥 그래프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멈춰 있다가 다음 라운드에서 이 가치를 인정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틉니다. 이번에 최근에 한번 또 했고요. 3,500억 달러 받았어요. 한국 돈이 원화가 지금 싸니까 500조 원입니다. 그래서 500조 원? 아니, 난 이거 시작하려는 줄 알았는데 500조 원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이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팔콘 9이라고 이제 중형 로켓이죠. 이제 그 위로 팔콘 헤비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 스타쉽도 있는데 팔콘 9이 지금 실제로 상업적으로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벌써 411개를 런치했어요. 벌써 400개나 썼어요. 그리고 랜딩이 이제 367개, 리플라이트가 또 340개예요. 리플라이트가 중요하잖아요. 재사용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숫자로 계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조 원이 말도 안 되게 그냥 야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지배할 거해서 그냥 500조 초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 이 라운드에 우리가 아쉬운 점은 끼지를 못해요. 한국 회사도 누굴 껴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사우디 왕자님 좀 껴주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투자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자기들끼리 합니다. 비상장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투자할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스페이스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출액이 한 148억 달러 정도 됩니다, 벌써. 매출액이 상당히 커요, 벌써.
PSR 이제 매출액 대비 한 23배 정도를 줘서 500조 원 받은 거고요. 이 매출액도 계산할 방법이 있어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한 번 발사하면 1억 달러를 잡고요. 2024년에 1억 달러 정도에 한 번 발사하는데 2024년에 130개 정도 쏩니다. 그러면 곱하면 148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저희 스타링크 있죠.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이게 또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인 사업이에요. 저희가 4만 개 돌린다는 거죠. 스타링크 저기가 이제 구독도 하고 하드웨어도 팔고 해서 66억 달러 벌써 매출을 하는데 에비타가 38억 달러예요.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100% 성장해요. 벌써 유저가 500만. 그러니까 이게 우주선 하니까요, 뭐 사막에서도 되고, 아주 이렇게 동떨어진 데도 되고, 어디서든 끊김없이 갈 수 있어요. 자율주행이 또 필수입니다. 차가 가다가 뭐 99.9%가 커버돼도 어딘가에서 갑자기 끊겨버려서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지역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 인터넷은 자율주행의 필수고, 지금 자율주행 하지 않는 시점에서도 500만 유저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의 현실성과 이제 이 스페이스X의 이 우주 뭐 팔콘 9, 팔콘 앱이 뭐 스타쉽 이거의 이제 미래 가치를 다 고려해서 500조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모건 스탠리 추정치에 하면은 2030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2030년만 해도 PER 24배 뭐 현실적인 수준까지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면은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대감에 꿈만 있는 회사는 아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현실화가 5년 내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비상장에 우리가 낄 수 없다. 이 라운드에 안 껴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그 뭐 데스티니라고 ETF가 있어요. 이게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40%를 스페이스X가 갖고 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면 사람들이 다 몰렸겠죠. 그래서 이게 폐쇄형 ETF인데 지금 실제 NAV보다 훨씬 높은 가치에 이미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미 높은 스페이스의 가치에 좀 더 가치를 주고도 이걸 모멘텀 투자를 하겠다면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밸류에 프리미엄 주고 하는 건 저도 처음엔 이거를 막 넣었었는데 좀 올라온 다음에 좀 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판단의 영역이다 보고 있고요. 이 로켓랩이라고 2등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등 회사인데 이 로켓랩은 그 스페이스X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중형 로켓이에요. 중형 정도 돼야 인공위성을 넣어서 이렇게 경제성이 나와요. 근데 로켓랩은 아직 소형위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형위성은 이제 스페이스X의 뭐 4분의 1 정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형위성을 해야 수익성이 되는데 그걸 2025년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가 워낙 슬라시다 차 있다 보니까 이 로켓랩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쏘지도 않은 아직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중형 로켓에도 이미 수주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스페이스X의 매출의 한 10분의 1 정도 갈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은 매우 작아요. 이제 그 스페이스X 대비로 매우 작아요. 125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투자 대안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도 있는 투자가들도 이렇게 투자를 고려할 때 우주 사업이 된다 그러면 스페이스에 상장 안 돼 있네. 로켓랩에 투자할 가능성이 내년에 중형 로켓만 성공한다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기환 대표님하고 AI 열풍, 트럼프 취임,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미래성과 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신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업종, 기업들을 짚어봤습니다. 사실 요원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우리 세계는 AI 시대에 진입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양자 컴퓨팅 이야기 듣는 거는 시시 코너에서 맛보기 하는 것 정도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점점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선에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이기도 하고 기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우주산업 그리고 AI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과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사회학, 인문학, 심리학 이 모든 학문들이 동시에 같은 레벨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마스터 곽수종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쪽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방송의 목적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기훈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 주신 이 AI 열풍에 대한 생각,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있지만 미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도전과 기회, 그리고 빅테크 시장의 흐름, 세 번째는 양자 컴퓨팅 우주 산업, 그리고 미래의 빅테크 시장에 대해서 끝으로 한번 요약 겸, 지금까지 말씀 많이 했는데 또 뭐 이야기하라고 뭐 그러지 마시고 요약 겸 딱 정리해서 한번 한 5분 내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한번 조금만 빠지면 이거 미국 끝났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미국 망하는 걱정은 참 우리나라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올라가서 버블이 발생하면 그때는 당연히 버블의 주가가 아무리 영원히 성장을 해도 한번 꺼졌다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볼 때 올해까지는 이익 성장으로 설명되는 성장이었고 아직 버블이 발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관련 실질적인 이익 성장이 있을 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2025년에는 어떤 회사가 이익 성장이 빠를까, 이게 결국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이익 성장이 높을 것 같은 회사가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있고요. 뭐 팔란티어도 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에이직 반도체, 맞춤형 솔루션 반도체 이제 필요할 거잖아요. 비용을 낮추는 그런 브로드컴, 마벨, 이런 회사들은 25년에도 성장을 계속 지속할 것 같아요. 그 빅테크에서도 아마존 같은 회사도 지금 올해부터 막 성장이 많이 픽업이 됐고요. 애플 같은 회사도 뭐 재미가 없다고 봤는데 이제 AI가 좀 뒤늦게 좀 채택을 했지만 도입이 되면서 아이폰 16의 성장이 더 가속화되면 내년의 종목이다 하면서 올해 또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일반 산업에서도 AI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예전에 없던 성장을 이룬 회사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광통식만 깔고 아무것도 없던 90년대 IT 버블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화돼서 숫자로 설명되는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미래를 보는 양자 컴퓨터, 저희가 현실화가 가능성이 있는 아이온큐나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 우주산업도 정말로 개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투자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로켓랩이나 이런 회사들, 그리고 저는 이제 땅에서 자율주행이 있다면 하늘에서는 UAM, 이제 드론 형식으로 움직이는 아처 에비에이션 이런 회사들 다 어디에 성장의 기회가 있을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발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를 그려가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리고 대신에 무조건 숫자는 증명이 돼야 된다. 숫자가 안 올라오고 매출이 안 올라오면 결국은 주가는 되돌리게 돼 있다. 하지만 회사가 매출을 늘리면 결국 주가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것만을 명심하시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경제마스터 곽수정에서 김기한 대표님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나눠봤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눈밭을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지우지 말라고. 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에 앞에서 내놓은 발자국을 보고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AI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뭘 알겠습니까? 양자 컴퓨터 뭘 알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책 몇 권 읽었다고, 또 물리학 책 몇 권 읽었다고 아는 척, 조금 이해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에게 척척척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척이 작은 발자국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한 대표님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김기한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